중년 이후에는 굶고 적게 먹고 운동한다? 절대 살 안 빠집니다. 그냥 두고 보시면요, 성인병에 노출이 돼서 평생을 약을 드시면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년들은요, 다이어트 방법도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들을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죠. 특히 폐경기 여성들은요, 젊었을 때는 주로 사지 쪽에 살이 쪄 있다가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내장 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볼록한 배가 나오고 사지는 가늘어지는 이런 체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나이살은요,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젊었을 때 먹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먹었을 때 훨씬 많이 지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욱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요즘에 양을 보면 정말 식욕이 떨어져서 못 드시는 분 말고는요, 정말 잘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서 이 지방이 결국은 사지에 쌓이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를 많이 못 드시다가 지금은 이제 고체력 관리 산해진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지방 축적이 아주 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이살이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시면요, 결국은 성인병에 노출이 돼서 평생을 성인병 약을 드시면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나이살이 쌓이더라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나이살이 좀 덜 찌게 되죠. 그래서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노년에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년들은요, 다이어트 방법도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요, 이전과는 세대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휴대폰이 생겼죠. 그러면은 쉽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죠.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겪었지만 또 운동도 못하게 됐고 가공 음식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밤에 잠이 들면 수면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하면은요, 100점 100패예요. 굶고 적게 먹고 운동한다? 절대 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해야 살이 빠져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친하게 지내왔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맛있는 것들과는 이제 중년이 되면 조금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층들에서 보면 탕후루도 먹고 여러 가지 막 정제된 과자, 빵, 떡면, 음료수,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먹어도 이렇게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갔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나?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먹었는데 배가 막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 결국은 아주 작고 갈게 미세하게 갈아낸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를 잘했다는 소리죠. 이런 탄수화물의 문제는 뭐냐면요, 맛있죠. 맛있어서 먹으면은 그냥 쌀로 먹는 것보다 갈아서 떡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밀로 먹는 것보다 갈아서 빵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단맛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에서 막 당기죠. 이것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이게 다 파괴되고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쫙 올라갔다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해서 이것도 떨어뜨리면서 이제 지방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서 당 중독도 생기고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년 다이어트에서 1번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었을 때에 정말 달고 맛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 내 미각이었다면 내 미각을 고소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건요, 술, 담배 끊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대사가 좋을 때는 술, 담배 좀 했더라도 우리 몸이 받아낼 능력도 있었고 그걸 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술, 담배 하시면요, 반드시 복부 비만이 옵니다. 술을 먼저 살펴보면요, 술은요 정말 신박한 재주가 있어요. 뭐냐면 근육을 빼다가요 지방을 축적시키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드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근육이 점점점 줄고 지방이 늘어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들은 바짝 말랐는데 복부 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요 체지방을 늘리는 기술이 있어요. 술은 그래서 줄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술을 먹고 나면요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냐면은 간에서는 야 술이 들어왔다, 독소가 들어왔어, 얘를 빨리 분해를 해야 돼, 얘를 먼저 해독해야 돼.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들이 미처 대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간에서는 먼저 독소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방으로 고스란히 축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술 먹으면 뭐 많이 움직이나요?
힘들잖아요. 움직임이 적죠. 거기다가 고칼로리의 음식, 아주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고 밤에 먹으니까 또 그대로 자죠. 그러면은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년에서는요, 술 드시는 거 줄이셔야 되고, 담배를 보면요, 담배가 식욕을 줄여준다 그래서 한동안 담배를 식욕 억제제라고 생각하고 담배 피우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담배는 결국은 우리 몸에 모든 해악을 다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해악도 증명이 됐어요. 담배는요, 내장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확실한 증거와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을 뺀다고 입맛을 줄인다고 담배 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그것만 일으키나요? 모든 심혈관계 암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정말 끊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당독소 많은 음식 줄이자는 거예요. 당독소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당질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몸에서 흡수되고 영양분으로 사용하고 남고 해서 자르다가 결국은 최종에 남은 것들이 몸에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얘들이 우리 몸에 가서 쌓여요. 혈관에 가서 쌓이고 피부에 가서 쌓이고 눈, 장기에 가서 다 쌓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독소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그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고 각종 질환의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요, 요즘 여러분들 열풍이 불고 있는 탕후루예요. 단맛이 있는 당분을 가열을 하면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달고나 같이 노랗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미가 높아지고 맛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먹죠.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당독소가 있어요. 탕후루에도 어마어마한 당독소가 있습니다. 탕후루가 치아를 망친다, 단맛이 나서 정제탄수화물이니까 비만을 일으킨다, 좋아요. 그런 거 플러스 당독소로 쌓여서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만들어요. 어린이들이 먹을수록, 청소년들이 먹을수록 훨씬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 피하셔야 돼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굽고 튀긴 음식들이에요. 수분 없이 고온에서 가열한 음식, 에어플라이에서 튀겨낸 음식들 있죠. 감자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당독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독소를 줄이기 위한 식사에는요, 우리가 삶기, 데치기, 그 다음에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샤브샤브 같은 음식은 당독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드셔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의자병이에요. 의자병은 요즘 나온 신조어인데요, 예전에는 의자병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활동력이 많았죠. 우리가 버스를 타도 거의 서서 가는 적이 많았고 지하철을 타도 서서 가는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가용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가도 의자들이 있으니까 의자부터 찾는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의자만 보면 앉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자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혈당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는 걸 봤는데 발만 까닥까닥해서 발을 떨면서 시간이 지났더니 혈당이 조금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하고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이죠. 또 먹고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요, 혈당이 쫙 올라가요. 실제로는 20분 후부터 혈당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게 체크가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입 떠먹는 순간부터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혈당을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 수준이 올라가지 않게 바로 식사를 마친 후부터는요,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식사 후에 걷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 중에 정말 심각한 병, 의자병은 정말 고치셔야 돼요. 1시간 정말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3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TV를 보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그날의 운동은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정말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자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간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거 하는데 잠을 좀 못 자더라도 내일 또 좀 자면 되지 하고 수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 제일 나쁜 습관은 인공 발광 조명이에요. 인공 발광 조명이란 말은 그냥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휴대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TV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밤에 켜져 있는 야경의 불빛들, 이런 것들이 우리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밤에 보면서 잠을 자려고 청하면 잠이 안 오죠. 당연히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어떤 정신과 선생님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잠이 오기를 바라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휴대폰을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적극적으로 수면의 질을 위해서 잠자기 1-2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하시고요, 바깥쪽에다가 두고 침실에 들어오라고 돼 있어요. 침실에 있는 것 자체로도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수면을 할 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요.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을 잘 때 인슐린, 그렐린, 렙틴, 코티졸 모든 호르몬들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요,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살이 찌는, 지방이 축적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문제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에요. 현대인들은 워낙 바빠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 간식 먹는 시간이 다 불규칙하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제대로 맞춰 주셔야 돼요. 불규칙하게 먹고 자고 한다면 우리 몸은 나오지 않아도 될 인슐린을 자꾸 나오게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만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간식도 같은 시간에 먹고 이렇게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스트레스예요. 과거에 우리 원시 조상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어떤 스트레스였냐면 추위, 맹수, 배고픔,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지방을 축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능력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만 축적시켜도 되는데, 우리는 상사에게 혼나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똑같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요, 지방을 축적시키고 비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안 쌓이게 해야 지방도 그만큼 덜 쌓이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코티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우리 몸에서 나오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걷기만 해서 다이어트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좀 오해가 있어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식후에 걷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질 때 걷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 계시지 마시고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집안일을 도우시다가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걷고 하시는 것들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거기다가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다기보다는요, 중년 이후에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그거를 대처하시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굶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이것들은요, 중년의 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줄이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몸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보충제를 조금 드실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시면 안 돼요. 보조제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드셨을 때 간이나 신장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 의사들은 종종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 이후에는 대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단백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잘 대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만큼 나중에 먹었더니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더니 통풍에 걸렸다, 요로결석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서는 이렇게 단백질은 식사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지, 파우더나 그리고 보충제로 만들어진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영양분을 한 가지밖에 안 먹는다는 소리잖아요. 포도 다이어트 예를 들어보면 포도에 탄수화물이나 과당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몸이 더 나빠지죠. 이거는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닥터리 TV를 유튜브에서 하고 지식인사이드에서 제가 나오면서 제가 먹는 거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먹는 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디 가면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 더 못 먹고 더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계속 다이어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헐적 단식 하고 있고요. 최소 12대 10 그리고 14대 10까지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 걷기 운동,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이제 점점점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통곡류라든지 저항성 전분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셔야 건강한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